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 날 순천 곡성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정현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에는 3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25, 6년 동안은 소위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요즘 정식 명칭으로 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줄곧 이렇게 30명 전원이 한 당 출신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29명이 새민연 출신이고 처음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호남의 정치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선언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전체가 내 지역구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제 모든 발언의 첫 시작은 이렇게 했습니다. 호남 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현입니다. 장관, 항상 제 질문은 호남 출신 이정현임을 늘 내세웠었습니다. 비록 지역구에서는 떨어졌었지만은 제가 호남 출신임을 내세운 것은 제 발언의 절반은 항상 호남 문제를 다루고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18대 때도 사실상 미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에 출마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19년 동안 호남에서만 새누리당 이름으로 4번째 출마를 해서 순천 곡성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는 당선을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순천 곡성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호남, 내 고향, 내가 너무도 구석을 잘 알고 있는 호남, 그리고 그 호남의 문제점과 호남인의 정서와 감정까지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 이정현이 힘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의지를 더 키워서 내 고향 호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년 동안 선택받지 못했었습니다. 호남에서 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향하는 그런 정당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걸 깨고 싶었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는 절대로 지역 발전도 할 수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로부터 절대로 대접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 발전에도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저는 반드시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닌 당에,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당선돼서 걸어가서 그리고 호남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었고 19년 동안 저는 3번 떨어지고 이제 4번 만에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 출마하기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 홍보수석을 했었고 그 직전에는 정무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하에서는 호남 출신으로서는 청와대 내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천으로 출마를 하러 내려오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저 사람 청와대 수석을 지냈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을 준다, 저 사람 소위 언론에서 정권의 실세다 그래서 뻐긴다, 이런 인상을 절대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전라도 곡성 목사동 추원놈이고
목사동 촌놈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혹시 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정래 선생님은 서남사에서 동자승을 지낸 순천과 곡성, 보성, 고흥, 여수, 순천 쪽에 사투리를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시는 분이고 그 태백산맥에 바로 그 지역 사투리가 가장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읽으면서 저는 그 사투리를 소리내서 읽어서 제 입에 익숙하게 했고 그 사투리로 유권자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동안에 저는 15년 된 가장 낡은 자전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어깨띠를 두르는 사람이 다가올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느끼는 거부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깨띠를 아예 제작을 하지 않고 조끼에다가 이정현이라는 이름을 써붙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항상 장애인을 만나든 어르신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모든 대화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한쪽 무릎을 땅에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대 후보가 7시 반부터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분하고 같이 해서는 절대로 이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3시 반에 비서도 깨우지 않고 혼자 나가서 택시를 대절해서 타고 가스 충전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사람들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순천 시민들과 곡성 유권자들은 저 이정현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호소를 했느냐? 호남이 변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에 경쟁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국회의원 전원, 시장 도지사 맨날, 시도의원 전원, 시군구 의원 전원, 시장 구청장 전원이 같은 당 출신이거나 같은 당과 함께 했었던 그런 분들로 전체가 돌아가서는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1색이 되면은 왜 지역 발전에 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시군구에서 시도로 올라오고 시도에서 각 부처로 올라가고 부처에서 맨 마지막에 기재부로 넘어오는 1년 내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국회로 넘기기 직전에 정부 여당 안을 만들게 됩니다. 정부 여당 안을 만들게 됩니다. 여당 안입니다. 정부 여당 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겨서 여야가 심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광주, 전남, 전북에 단 한 명의 외에도 없이 전원이 야당이면 정부 여당 안을 만들 때 누가 참여를 해서 지역에 빠진 예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힘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한다고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회의라는 게 필요한 거고 협의라는 게 필요한데 30명 전원이 야당이면 정부 여당 안을 만들 때 호남에 정말 다급하고 시급하고 꼭 마지막 순간에 넣어야 될 그런 예산을 누가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섞여 있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이 잡을 수도 있고 저 당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ll or nothing이 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호남에서도 정치의 경쟁력,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누가 지역민들에게 더 자주 찾아가는지, 누가 지역민들에게 더 많이 고개를 숙이고, 누가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사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경쟁을 하는 것. 그래서 고스란히 이익 챙기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고 유권자들이고, 정치인들은 부지런히 뛰어서 지역민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그것을 반드시 하고 싶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줄기차게 호남에서 출마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미치도록 그 꿈을 향해서 가라고. 미치도록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여러분과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강당 말고, 이 강당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목표와 꿈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엄청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갔는데,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하고 대정부 질문을 같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2달 동안을, 연설 하나를 무려 2달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바위덩어리가 너무너무 갖기 좋은 조약돌로 변했다 싶을 정도로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드디어 연설을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이 대목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 어떻겠냐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경질이 확 났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십시다. 이제 그만 좀 하십시다. 고치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원고를 제 앞에다 팍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인마 출세하기 틀렸어. 소리를 꽉 길렀습니다. 너는 출세하기 틀렸어. 다른 사람이 99번을 고치면 너는 한 번 더 손을 봐서 100번을 고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100번을 고치면 너는 한 번 더 고쳐서 101번을 고쳐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데, 만족?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 너는 그런 자세로 하면 절대 출세하기 틀렸어 라고 그때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뒤에도 그냥 내려고 하는 원고를 꼭 그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읽으면 반드시 고칠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서 낸 원고는 꼭 칭찬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매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하고 그리고 엄청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제 경험으로 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략기획단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 신문을 4번을 봤습니다. 한 신문을 4번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이 옛날에는 지방에 보내기 위해서 8시면 가판이 먼저 나옵니다. 내일 아침 조간신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 신문의 가판을 만화, 만평, 사설, 칼럼까지 완전히 다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저녁 가판과 아침에 본판을 놓고 어떤 것이 커졌는지, 어떤 것이 작아졌는지,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어떤 것이 한 곳에 난 신문이 여러 신문에 났는지를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일주일치 신문을 모아놓고 일부러 볼펜으로 이면지에다가 그 신문에 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을 손으로 일부러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그걸 또 타이핑을 전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 2년이 가니까 거의 세상 돌아간 모든 것과 모든 논리와 사설 칼럼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전개졌습니다. 그 어떤 전략회의를 가도, 그 어떤 연설문을 써도, 그 무엇을 해도 저를 따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분야에 있어서만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침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고 밤에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방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한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 전남의 모든 정치 리더십은 더 이상 정치적인 관심과 정치적인 쟁점을 벗어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역민들이 먹고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제대로 문화가 꼽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방향으로 발전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혼자가 됐든 주변에 동조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었고 미치도록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통하더라는 것, 진심이면 확실하게 통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전남대학교 정말 우수한 인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 박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모든 일에 미치도록 한번 일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